내 인생에서 가장 사랑한 두 사람이 나를 배신했습니다. 저는 김수진입니다. 올해 62살, 이혼한 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견뎌냈어요? 라고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냈을 뿐입니다. 제 이야기는 단순한 남편의 외도가 아닙니다. 훨씬 더 복잡하고 아픈 이야기입니다. 먼저 은지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은지는 제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습니다. 거의 50년을 함께 한 친구죠. 은지는 10살 때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어 고모님 댁에 맡겨졌는데 그 집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혼자 밥을 먹는 은지, 소풍날 도시락도 제대로 못 챙겨오는 은지. 그런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은지를 많이 아껴주셨습니다. 명절 때면 꼭 우리 집에 초대했고 어머니는 은지를 자식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은지야, 우리 집이 내 집이라고 생각해. 힘들 때는 언제든 오렴. 은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우리는 단짝이었습니다. 은지는 장학금을 받아 다녔고 저는 부모님 도움으로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었죠. 졸업 후 은지는 취업이 잘 안 됐어요. 그때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는 회사의 격리 직원으로 취직시켜 주셨습니다. 은지는 열심히 일했고 몇 년 후 혼자 독립할 수 있을 만큼 안정됐습니다. 26살 때 맞선으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성실해 보이는 사람이었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식 날 은지는 가장 많이 울었습니다. 수진아, 너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 꼭 잘 살아. 결혼 후에도 은지와의 관계는 변함없었습니다. 남편도 은지를 좋아했고 우리 아이들은 은지를 진짜 이모처럼 따랐습니다. 둘째까지 낳고 육아와 집안일로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집안에 급한 일이 생기면 은지가 달려와 아이들을 봐줬습니다. 저녁 준비도 하고 아이들 숙제도 봐주고 남편 저녁까지 챙겨줬죠. 남편은 늘 은지를 칭찬했습니다. 그때는 그저 자랑스러웠습니다. 결혼 15년 차 되던 해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퇴근 시간이 늦어지고 휴대폰을 볼 때면 화면을 가리고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갔습니다. 불안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은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수진아, 나 할 말이 있어. 민호 씨가 바람 피우는 것 같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은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우연히 봤어. 민호 씨가 다른 여자랑 손잡고 있는 거 봤어. 은지는 더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민호 씨한테 따져봐야 해. 너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날 밤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들어온 남편에게 물었고 결국 남편은 인정했어요. 회사 후배라고 했습니다. 은지는 저보다 더 분노했습니다. 남편을 만나 크게 싸우기도 했어요. 그때 은지가 얼마나 의리 있어 보였는지 모릅니다. 남편과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남편의 외도는 그 후배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 은지. 3년 전부터 그런 관계였어.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친정어머니 수술 때문에 어머니가 병원에 계실 때 은지가 집에 와서 저녁을 챙겨줬잖아. 그날 술을 마셨고 그게. 그런데 은지가 나중에 회사 후배랑 내가 만나는 걸 알고 질투해서 너한테 일부러 알려준 거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은지가 왜 그렇게 흥분했는지. 그건 저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은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너, 우리 남편이랑 그런 사이였어? 긴 침묵 끝에 은지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너한테 우리 가족이 뭐였어? 아버지가 일자리까지 만들어 주셨잖아. 나는 너를 진짜 친자매처럼 생각했어. 수진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사랑했어.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영영. 전화를 끊었습니다. 신뢰가 한번 깨지면 다시는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남편도 은지도. 제 인생에서 가장 가까웠던 두 사람이 저를 배신했습니다. 거짓으로 유지되는 가정보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혼 과정은 빨리 진행됐습니다. 재산 분할, 양육권. 모든 게 기계적으로 처리됐어요. 은지는 아버지 회사를 그만뒀다고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창밖을 보니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날이면 자꾸만 그때 일들이 떠오릅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이게 꿈이길 바랐죠. 하지만 매일 아침 텅 빈 옆자리를 보면 현실을 직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제 버팀목이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무너질 수 없었어요. 그 일상이 저를 붙잡아 줬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다 컸습니다. 큰애는 결혼해서 손주까지 낳았고 둘째도 직장생활 잘하고 있어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걸 배웠습니다.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배신당한 후에도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요. 가끔 은지 생각도 합니다. 미움만 가득했던 마음이 이제는 조금 담담해졌어요. 용서할 수는 없지만 그 친구도 불행했겠구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제대로 된 가정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채 자란 은지. 어쩌면 우리 가정이 너무 부러웠던 건 아닐까요? 그렇다고 해서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요. 지금의 저는 그때의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더 강해졌고 더 독립적이 됐고 더 솔직해졌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된 삶입니다. 누군가는 그래도 참고 살지 그랬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전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거짓된 관계 속에서 불행하게 사는 것보다 진실되게 나를 찾아가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저는 알게 됐습니다.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진 않지만 견딜 수 있게는 만들어준다는 것을요. 오늘도 해가 뜨고 내일도 해는 뜰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갈 거예요. 더 강하게, 더 진실되게.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